안녕하세요. 범죄 통계학이 지금 10주차 이제 들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죠? 가설 검증까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거나 표본을 조사하거나 통계를 내는 그런 마무리 절차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면 범죄 통계학이 하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집단 비율 및 분산의 추정 구간인데요. 어, 지금 우리가 모집단 이 모집단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어, 특정할 것이냐. 모집단과 표본의 어떤 그런 내용을 계속 배우고 있죠. 그러면 이 모집단의 비율을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이 분산의 구간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공부를 하는데요. 통계학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이 모집단을 전체를 특정하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모집단에 근접할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금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간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취업률이 얼마나 될까? 지금 취업이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 취업률을 정확하게 뽑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재 그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취업입니다, 취업. 취업이라는 게 원하는 곳, 어, 청년의 실업률이 대략 10%라고 한다면 10명 중 9명이 취업했다는 말이다. 실업률이 10%면 그죠? 10명 중에 9명이 됐고 이 10%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지 않죠, 그죠? 우리가 느끼는 그 수치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대부분 주변에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10%다. 실업률이 10%밖에 안 된다. 그죠? 이상하게 취업에 대한 통계 결과보다는 실제로 느끼는 취업률이 상당히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할 때 이 졸업생 명단을 받아서 이 전수조사를 하면 자, 졸업생 명단을 쫙 뽑아가지고 전체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목수를 몇 명이고 바로 나오죠. 근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이 지도 제자를 신경 쓰고 있죠. 취업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취업에 성공한 비율을 추정하게 되는데, 표본을 뽑는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신뢰, 95%, 99%, 신뢰 구간을 정하여 이 개념을 적용해서 구간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는데 어떤 정확성을 따지는 정치형보다는 더 정확할 수가 있죠. 그죠? 통계적으로 뽑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많이 했던 것, 피해, 표본 비율, 표본의 비율, 어, 표본의 비율을 피해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의미합니다. 믿을 수 있는 표본 비율, PF. 그러면 이 표본 비율은 이 표본을 추출을 한단 말이고요. 표본을 몇 개다 추출해서 뭐, 77개다. 자, 그러면 표본의 N 77개 중에 특정 사건 몇 개 발생했다. 자, 5개가 발생했다. 70 표본의 77개 중에 5개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 그러면 특정 사건 O,
77개에서 특정 사건 5, PF이죠. 표본의 비율, PF. 어? 자, 이런 n분의 t라고 우리가 이제 그 넘버, 비율, 특정 사건, 그래서 t, n분의 t로 이렇게 나누는데 표본이 충분히 클 때, 자, 표본이 크면 클수록 더 신뢰도가 많겠죠. 앞 시간대로 하지만 표본이 작으면 작을수록 믿을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고 표본이 커야만 충분히 믿을 수 있잖아요. 표본의 신뢰 구간, 신뢰 구간 어떻게 따지냐? 우리 앞 시간에 계속 하고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 표본은 비율은 작거나 크다. 하한가, 상한가, 그죠? 하한가와 상한가를 가지는 비율. 마찬가지로 이 표본의 비율을 보면 표본 비율 PF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 구간 이게 95%다. 그러면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 있죠. 곱하기 루트를 씌운 다음에 표본 개수 그 다음에 표본 비율과 나올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표본 비율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표본 비율 1-pf 곱하기 그러니까 이 공식은 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본 오차란 거는 이 표본 오차를 따지면 n분의 pf 곱하기 1-p가 표본 오차죠. 표본 오차. 이게 표본 오차 공식입니다. 이 표본 오차. 같은 공식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표본 오차에 대한 공식.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대답이 곤란합니다. 이 만든 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표본 오차가 정확하게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표본 오차 공식이다. 표본 오차를 넣고 구간 신뢰 구간 그다음에 표본 비율. 그래서 표본 비율 마이너스 표본 비율 플러스 구간 표준 오차. 표준 오차는 한번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다. 루트 n분의 pf 곱하기 1-pf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표준 오차 곱하면 이 방법으로 하면은 하한가가 나오고 상한가가 나온다. 이렇게 공식 하나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봐야겠죠? 자, 모집단 비율에서 모집단 표준 오차 표준 오차가 나오면 어, 표준 오차 곱하기 구간 표준 오차 곱하기 구간 하면 되겠죠? 추출한 표본 중에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거는 n분의 표본 n분의 t라고 그랬죠?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거는 1-1-가 들어가잖아요. 발생하지 않은 거는 그죠? 발생했다. pf. 발생하지 않았다. 1-pf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두 가지 나타내는 분포는 이항 분포죠. 이항 분포. 서로 다른 것. 극과 극. 이항 분포의 평균은 뮤는 기대값 p다. 확률. 자, 이 분사는 바하지 바. 바는 기대값 x-뮤 제곱이죠. 분산 제곱. 분산 제곱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다른 공식으로 하면 p 1-p 시그마 제곱이죠. 이제 이 정도 있다는 것만 보면 되고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계산된 분산은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수학을 못해도 통계학을 두려워하지 마라. 수학을 못해도 괜찮다. 통계는 이해하고 우리 사회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 엑셀이 한다. 수학을 걱정 마라. 계산된 분산은 표본의 평균과 모 평균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합니다. 표본의 평균, 모 평균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그럼 바로 나오니까 표본의 개수로 나누고 제곱근을 취해 표본 평균이 모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겠죠. 따라서 표준 오차, 시그마의 PF은 n분의 PF 곱하기 n-PF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표준 오차. 방금 전에 많이 했죠. 즉 표준 편차가 하나의 표본에서 각각 개체에 대한 값들의 차이를 의미한다면 이건 이제 별표입니다. 이런 건 제가 시험 되겠죠. 별표. 표준 편차가 하나의 표본에서 각각의 개체에 대한 값들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표준 오차는 표본을 통해 도출된 평균값이 표본을 통해서 도출된 평균값, 모 집단의 평균값과 어느 정도 차이를 발생하는지 보여준다. 자, 이 개념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하나의 표본에서 각각의 개체에 대한 값들의 차이를 의미한다면 표준 오차는 표본을 통해 도출된 평균값이 모 집단의 평균과 어느 정도 차이를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여러분이 꼭 이 개념은 짚고 가야 될 개념이고 읽다 보면 그랬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표준 편차가 하나의 표본에서 각각의 개체에 대한 값들의 차이를 의미한다면 표준 오차는 표본을 통해 도출된 평균값, 이 평균값이 모 집단의 평균값과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를 보여준다. 이걸 뭐라 부른다? 표준 오차라 부른다. 이걸 표준 오차로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주유소의 주유 용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주유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하게 많아. 그 중에 표본을 뽑았습니다. 표본을 무작위로 77곳을 선정했다. 그래서 용량을 해봤더니 그 결과 5곳의 주유소에서 주유해야 할 용량과 실제 주유된 용량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일곱 곳을 선정해서 해 보니까 특정한 5군데에서 주유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 5군데. 5군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전체를 일곱 군데 보면 5군데에 문제가 있다면 이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주유소의 주유 용량에 대해 95%의 신뢰 구간으로 주유해야 할 용량과 실제 주유된 용량의 차이가 있다는 비율을 신뢰 구간을 추정하겠죠. 이렇게 있다면 95%니까 이 정도. 자른다 이거죠. 77군데 5군데면 전체 용량 중에 이러한 비율로 우리나라의 주유소들이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77곳의 주유소 표본. 그럼 표본 비율을 뽑아본다면 77군데 중에 이벤트가 나온 게, 문제가 나온 게 5군데잖아요. 0.0649.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럼 N은 77, T는 5. 자, P헵 0.649. 자, 신뢰 구간 95%는 Z2분의 알파는 이거 신뢰 구간이죠. 95%는 1.96이죠. 그죠? 주어진 값 1.96. 그러면 표본 비율, 이 표본 비율이 이렇다. 0.649더라. 표본 비율이 0.645더라. 하한가와 상한가를 구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신뢰 구간 마이너스 1.96. 왼쪽 빼니까 오른쪽 플러스 1.96. 이거의 기준점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자, 루트 77분의 나타날 확률, 나타나는 거 0.649 곱하기 나타나지 1을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1 마이너스 0.649 이게 최소값. P는 최소한 값, 최대한 값 0.649 플러스 1.96 곱하기 77분의 0.649 곱하기 1 마이너스 0.649 나타날 값, 나타나지 않을 값 하니까 엑셀을 통해 계산했겠죠? 0.098996 최소값 0.1199742 그러면 100% 환산하면 약 0.98%요? 빼니까 이거 빼고 하니까 0.98% 이거는 이 두 개를 빼니까 12%. 와,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유소의 최소한 0.98%하고 많게는 12%에서 약간 기름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거로 이제 표본으로 전체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주유소의 0.98%하고 최소한 12%까지 장난을 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모집단 비율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